2025년도 1월달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면서 제가 연금저축계좌와 IRP 그리고 ISA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종합실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1월이 마무리되어 있지 않았지만 설 연휴가 끝나면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는 하루를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하고 있으며, 이제 첫 25년도 1월달을 결산해보니 전년도와 동일하게 베스트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한국 개별 배당주 섹터였습니다. 국내 투자 영역이 요새 심리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고 배당률이 6%에서 6.5%를 넘어간 형태의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보이고 있는 형태이며,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통신사의 경우에는 SK텔레콤이 주가가 55,000원 정도를 횡보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약간 종합주가가 더 내려가는 형태가 되었으며,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금융섹터에서는 기업은행이 약간 주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간 형태가 되었으며, 그리고 제가 개별 배당주 섹터에서는 어지간하면 이제 통신주와 금융주들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24년도 12월 달에 플러스 고배당주 탑10에 편입된 NH투자증권을 이 증권사들의 실적과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시즌이 예상되고 있어서 투자했던 부분이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주면서 이 편입된 종목들의 평균 배당률이 6.5% 정도가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인데, 종합적인 주가도 양호한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짝 아쉬운 형태를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한국 리츠 부분인데, 제가 연금저축계좌가 두 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 리츠 포지션이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잡고 있는 상태이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수익률이 약간 저조하게 나오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형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약간 횡보하거나 조금씩 더 빠진 형태가 되더라도 월 배당금이 지급된 부분이 주가 하락 부분을 만회해주면서 약간 저조한 형태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이제 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는 미국 장기 채권 커버드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달러 헤지 상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쪽 영역은 월 배당금이 높게 지급이 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더 컸어서 마이너스 11만원 정도의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소액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의 S&P라든지 SCHD 기반이라든지 여기에 다 찍지 않은 대상들이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뭐 금도 그렇고 1월 달에는 금도 이제 종합주가가 성장을 하고 S&P 500도 종합주가가 성장을 하고 SCHD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횡보를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거의 종합적으로는 뭐 대부분의 주식과 리츠들이 성장률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미국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애초에 제가 포트폴리오에 이 편입을 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이걸로 뭘 대박을 벌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이렇게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그리고 리츠 섹터들이 종합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미국 장기 채권은 주식과 리츠와 이제 상관관계가 낮아서 반대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속성이 원래는 정상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즉 코로나 사태처럼 갑작스러운 빅 위기가 생겼을 때는 또 반대로 금과 미국 장기 채권의 가격이 금리를 이제 국가들이 억지로라도 낮춰야만 하는 상태가 예상이 될 경우엔 급등하는 또 모습을 이전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여주었으며,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뭐 배당주를 좋아하고 리츠도 좋아하고 미국 투자도 좋아하고 주식과 리츠 섹터의 포지션이 높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헤지 차원에서 금과 미국 장기 채권을 편입하고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적인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저의 연금저축계좌와 ILP, ISA 계좌가 운영되고 있는 약 2억 2천만원 정도 종합계좌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배당금과 종합주가 성장이 일어나서 기대 수익률은 약 10에서 12%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당주 섹터에서 여전히 가장 좋은 성적이 나온 부분과, 그리고 국내 리츠 영역에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아직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형태에서 계속 지분들을 누적해서 모아가고 있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장기 채권에서의 소액 마이너스 요소 작용을 감내를 하더라도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과 리츠의 헤지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살아가면서 뭐 3년에서 5년 혹은 10년마다 한 번씩은 불가피하게 찾아올 큰 위기에서의 해지 역할을 수행해주는 자산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히 국내 배당주 섹터에서의 힘이 굉장히 강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여전히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뭐 꼭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25년도에는 이제 첫 해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일지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의 25년도 포지션은 여전히 뭐 변화가 없이 현금 흐름, 배당 투자 위주로 5-6% 정도의 배당 현금 흐름을 추구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주가 성장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배당률이 들어온다고 종합 주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 관점에서의 종합 주가 성장을 3에서 5% 정도 기대를 하는 편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5% 정도 이상의 현금 흐름과 실적 성장에 의한, 저는 이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아했던 뭐 통신이나 금융주 섹터나 ETF라 하더라도 제가 분기 실적을 살펴봤을 때 한 분기 또는 두 분기 이상 실적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됐을 때는 그 현재 상태의 주가가 뭐 플러스 10%이든지 20%이든지 혹은 마이너스 10%이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는 현재 기준으로 다시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해버리는 판단을 성향입니다. 즉 실적이 바탕이 되고 계속해서 1년, 2년 그리고 분기마다도 꾸준히 성장을 해줘야만 제가 투자를 하고 실적에 의한 배당 성장을 추구하는 스타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원래는 23년도나 22년도에 하나금융지주도 굉장히 좋아했던 대상이긴 하지만 24년도 3분기 실적이 그리고 24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실적 합계가 이제 타 대상들 대비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해당 대상이 뭐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이건 저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즉시 매도를 해버리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어떤 대상이든 마찬가지로 제가 적용을 하는 대상이며,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개별 배당주 또는 제가 좋아하고 많이 연구를 했던 배당 ETF일지라도 저의 투자 아이디어에서 훼손이 되는 이벤트가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매도를 해버리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도에도 여전히 실적 위주의 저는 투자를 이어갈 생각이며, 곧 이제 한 2주 정도 기다리면 국내 기업들의 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4분기 및 24년도 연간 실적 그리고 그 실적에 비례한 배당금들이 또 발표가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한 개별 배당주들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캡처한 부분에서는 누락이 되긴 했는데 플러스 고배당주 역시 그냥 제가 올해 투자해 왔던 대상이고 뭐 10년 이상 종합 주가가 좋았다라고만 해서 제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러스 고배당주가 24년도 12월 달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배당주 포지션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 플러스 고배당주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제 투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저는 반드시 검증을 수차례 해야만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트폴리오 탑 10에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ETF 내 바구니 안에 플러스 고배당주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해서 10개 기업을 선정을 해놨을 텐데, 그러면은 이미 뭐 24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실적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모든 기업들을 다 이제 개별 주식처럼 분석을 저는 하는 편이며,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경우에도 이 10개 회사들의 종합적인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좋았는지를 또다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대신 분산 투자를 단순히 플러스 고배당주에게 저는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위임을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위임을 한 기관이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안심을 하고 투자를 유지하는 스타일인 것이죠. 저는 사실 이런 스타일을 플러스 고배당주 뿐만이 아니라 모든 ETF에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츠 ETF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도 1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에 구축된 리츠 회사들의 1번부터 10번까지 이상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만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스타일이며, 수십 개 기업에 투자되는 대상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SCHD의 경우에도 100개 정도 기업에 이제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장기적인 운영 성과가 좋았다라고 할지언정 저는 이 위임한 대상들을 온전히 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개를 다 까보진 않더라도 탑 플레이어 10개의 기업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고 있으며 그 대상들의 실적이 제가 추가하는 투자 아이디어 일치할 경우에는 투자를 유지하고 계속 정기 투자를 하는 편이며, 일치하지 않는 순간이 되면은 저는 그 상태와 상관없이 손절을 해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실 모든 개인들의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개별 기업을 분석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초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런 한 개 한 개 개별 배당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나만의 스타일이 이제 정의가 되어야지 이것을 대입해서 그대로 플러스 고배당주에서 선택한 첫 번째 대상은 기아인데, 두 번째가 기업은행, 세 번째가 뭐 우리금융지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렇게 플러스 고배당주에서 10개를 선택한 대상과 제가 선택한 포트폴리오 뭐 3개에서 5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종합적인 실적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배당주 투자 성향과 플러스 고배당주가 들고 온 탑10 10개 포트폴리오가 제 마음에는 드는지를 검증한 후에만 투자를 하는 편이며, 투자를 했더라도 다음 분기에 이 대상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비중을 조절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만의 원칙과 투자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날카롭게 계속 가다듬어 가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그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전히 이 투자 섹터에서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책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50% 이상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방향성을 잡는데 큰 도움을 주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책을 읽고, 그리고 남들보다 3배, 5배 이상 정도 알려진 효율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것만이, 특히 제가 뭐 투자나 사업이나 회사 생활이나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을 병행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좀 병행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이 중에서 저는 투자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방향성 자체를 누군가가 가이드해주는 사람들이 유난히 적은 사람이며, 뭐 회사의 경우에는 내가 뭔가에서 막히고 모르게 됐을 때 사수에게 물어본다든지 뭐 팀장님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링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방향성을 해답이 나오면서 그것을 따라서 좀 난해한 개념일지라도 공부를 해가면서 습득하고 성장을 시켜나갈 수 있는데, 이 투자 영역에서는 올바른 좀 결과, 방향성을 찾기가 굉장히 모호한 섹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특히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되며,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평일은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 정도 정리를 하면 굉장히 머리도 맑고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히 제가 투자 공부와 연구, 생각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쉬는 주말이나 혹은 평일에도 가끔 뭐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천천히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가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